음. 자, 보실게요. 여기 제목이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죠. 유가증권. 자, 자고로 우리가 증권이라는 건 여러분들 증서를 이게 증서 종이, 예. 그리고 유가는 가치가 있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가 가격이라 생각하지 가격. 그러면 가격이 있는 증서, 기업의 종이가 뭐냐?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이 종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년대까지는 종이었대요. 60년대 뭐 중반까지. 어, 그리고 지금 채권도 우리가 종이로 거래하진 않죠? 근데 채권이 과거에 종이로 거래, 종이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가증권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을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해요. 채권하고 주식을.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채권하고 주식인데 근데 우리가 그 조심하실 게 뭐냐면 회사가 그 사채라는 걸 발행한다. 사채. 그럼 우리가 그 사채라는 게 회사가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게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금리가 비싸니까 또는 대출 규제를 하면 못 빌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몇 퍼센트로 이자 드릴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라고 채권자를 모집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채라는 걸 플레임을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세요라고 발행하는 거니까. 그럼 채무자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자산으로 가요? 부채로 가요? 채무자니까. 부채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동네는 부채 동네가 아니에요. 자산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채를 매입한 사람, 그게 채권자입니다. 맞죠? 사채를 돈 주고 산 사람. 맞죠? 그게 돈을 주고 산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빌려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사채를 매입한 자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식을 사야지만 주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배당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자산 동네는 사채나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아니라 매입한 회사예요. 매입한 회사. 본질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나중에 사채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분계나 이론은 나중에 부채나 자본 동네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한 회사 입장입니다. 매입한 회사. 근데 여기가 꽤 여러분들 중요해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많이. 예, 이론, 계산, 실기 전부 다. 자, 보실게요. 자, 일단 유가증권은 기업의 재산적 가치를 나타내는 증서다라고 표현해요. 방금 했던 우리가 채권하고 사채, 채권하고 주식 죄송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채를 우리가 이제 이론 문제도 출제를 많이 하니까 그럼 우리가 지문 해석할 때 여러분들 해석이 돼야 말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유가증권 중에서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자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해요. 채무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그래서 시험에서 혹시 채무증권 나오면 사채네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지문 말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고로 주식은 만기가 있을까요? 주식은 만기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방금 유가증권은 주식하고 채권 사채를 매입한 사람 채권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떡하니 뭐만 있냐면 사채만 있지 채권만 있지 주식은 없잖아요. 왜냐면 여기 만기 보유라고 되어 있는데 주식은 만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있죠? 사채를 내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 의도와 능력이다라는 거, 나 도중에 안 팔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의도, 그 다음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매입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보실 게 개정 과목이 3개가 나오거든요. 이 3개를 꼭 외워주세요. 개정 과목 자체는. 예. 자, 뭐라고 하냐면, 맞다. 개정 과목 밑주시기로 했는데, 일단, 요거 다 하고 개정 과목 어떻게 배웠던 거 밑주시 좀 칠게요. 지금 생각났어, 지금.
이때 개정 과목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만기 보유증권이라 불러요. 되시겠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 있는 유가증권 줄여서. 근데 만기 보유증권은 방금도 설명했지만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주식은 만기 없으니까. 그래서 채권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사채라는 게 기업이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조달할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채가 만기가 대부분 한 3년 또는 5년 이 정도 사채가 많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비유동이 되겠죠. 만기가 1년 넘어가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동네는 자산 동네니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건 뭐로 분류가 되냐면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비유동 자산이라는 건 어저께 배웠지만 투자자산, 어저께인가 아무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우리가 왜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냐면 이자 먹으려고. 그죠? 이자 먹으려고. 그럼 이자를 먹는 건 투자가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안전빵 투자자, 안전빵 투자. 이자.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만기보유증권을. 그렇죠? 근데 만기보유증권 제가 별표를 안 친 게 말문제만 나와서 그래요. 말문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하네. 지금부터 하래. 뭐냐? 지금부터 하래. 뭐냐면 우리가 채권하고 주식 있죠. 자고로 우리가 주식을 왜 사냐면 시세 차익 얻으려고. 그죠? 근데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게 내가 이제 주가가 올라야 시세 차익 거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장기간에 내가 보유하는 주식도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보유하는 주식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단기간의 매매 차익 목적이다라는 건 단기적인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매매라는 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게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 이 말은 내가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내가 사고 파는 걸 많이 한다라는 그러할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알고 계셔야 개정 과목이 돼요. 지금 하는 게. 자, 이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으로 따지면 이 뜻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단타 치러 들어가잖아요. 단타. 그럼 단타를 치러 가는 건 당연히 잃어버릴 목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꿈을 딱 꾸면서 그렇죠. 나 곧 내가 산 게 이제 오름 단타를 치고 빠져가지고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목적은 그렇잖아요. 목적과 좀 많이 어긋나서 그렇지. 그래서 그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타를 많이 치면 증권회사 수수료 어떻게 줘요? 증권회사 수수료 계속 받치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하면 단타 치러 들어갔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많이 준다. 적극처의 빈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회계에서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수수료 많이 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그거예요. 그걸 이쁘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나 사채. 근데 제가 지금 한 게 우리 시험에 얘는 주식으로 많이 내고 실기에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했대요. 그럼 이때는 개정 과목이 단기간에 사고, 팔, 목적이 있는 유가증권. 그래서 줄여서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시험에 세 가지 중에 실기에서 중요한 건 얘입니다. 얘. 이론은 다 중요하지만 실기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게 개정 과목이거든요. 지금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개정 과목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잘 안 줘요. 어떻게 주냐면 내가 단기간에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어느 회사의 주식을 샀으면 이렇게 줘요. 그럼 여러분이 단기 매매 증권이 이렇게 떠올리실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채권도 되지만 주식도 됩니다. 주식은 만기는 없지만 사고 팔 수는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은 자산이지만 단기니까 유동이 되겠죠. 맞죠? 유동? 그럼 우리가 유동 자산은 다시 어떤 자산과 어떤 자산은 아닌데요? 당좌 자산하고 재고 자산은 아니에요. 투자 자산은 여러 비유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제조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조업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 사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니까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주식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증권회사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목적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은 당좌자산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당좌자산을 그렇게 설명했었을 거예요. 그죠? 재고자산은 아니지만 1년 내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이면 그냥 다 당좌자산 몰빵한다. 그래서 여기가 투자자산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자산 이쪽이에요. 비유동이에요, 비유동. 얘는 유동자산이잖아요. 조심 말 문제. 자, 근데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샀대요. 그럼 일반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단타 치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죠. 그죠? 잘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일반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매도 가능한 유가증권이라고 해가지고 매도 가능 증권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요거는, 그러니까 시험 실기 출제 순서로 따지면, 이게 이 순서예요. 가장 잘 나오는 게 실기에서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회계 1급은. 그다음 매도 가는 증권이 가끔 나와요. 실기로. 맞죠? 만기 보유 증권은 2로만 나옵니다. 좀 어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채권이나 주식을 사면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가는 증권으로 분류한다. 자, 근데 얘가 비유동 자산이겠죠. 장기 투자니까. 그래서 비유동 자산인데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 장기 투자 왜 해요? 얘도 투자잖아요, 투자.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얘는 고위험이죠. 맞죠? 고위험이지만 고수익. 그렇죠? 이자는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산을 분류하는 겁니다. 비유동 중에서. 맞죠? 뭐 단기 매매 증권도 투자는 맞지만 얘는 비유동이 아니니까 당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한 거는 계정 과목 또는 저희 고양이가 잠깐 와가지고 네. 원장님이 키우시는 고양이가 있어요. 오늘 와가지고 관종이어서 관종. 조심하셔야 가끔씩 고양이 묵니다. 저 지키렐 하이드라고 저희 학원에 보면 저기 막 배 까놓고 둥글다 갑자기 만지면 갑자기 묵니다. 갑자기 조심하셔야죠, 여러분들. 혹시나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갑자기 물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계셔야 돼. 혹시나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는 어디까지 했지? 고양이 그래서 요거는 말 문제하고 계산 문제 대비.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출제가 되냐면 여기 취득원가라는 개념 할게요.